네, 이 시간에는 김훈의 허송세월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 일산 호수공원에 산다고 그러니까 저도 일산 아닙니다만 고양시에 사니까 비슷한 곳에 사네요.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 사는 저자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만큼의 어떤 너무나도 그 날카로운 그런 필력보다는 조금 무뎌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훈은 김훈입니다. 네, 건강과 이제 나이를 신경 써야 될 때니까 그런가 봅니다만 그래도 저자의 글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덧 76세가 된 작가의 올해의 나이고요. 그 올해 6월에 2024년 6월에 나온 책입니다. 호송세월, 죽음, 산, 사케, 와인, 산, 막걸리, 소주, 위스키 등 여러 가지 소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5년간이나 이어온 흡연을 끊은 지 이제 10년이 됐다고 하네요. 여전히 뭐 술은 잘 못 마시지만 심혈관 계통의 병을 치료 중이랍니다. 그래서 건강에 더 주의해야 되겠고요. 일상을 왜 동영상으로 찍은 걸 왜 브이로그라고 한다면 이 허송세월은 저자만의 일상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만의 일상 기록에 날카로운 관찰력과 아주 정갈하면서 간결한 문체가 들어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아무리 어우러져서 삶의 역동성이 두드러집니다. 숙성으로 달리는 저자의 삶이 동영상보다도 더 활기차고 정겹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일부는 새를 기다리며 라는 주제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논합니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하죠. 한 돼 반 정도의 뼈가루 우리는 가볍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창문 앞에 모가나무 가지에 여치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암수 한 쌍이 부지런히 알을 키우지만 결국은 알은 골았고 저자는 그 알을 땅에 묻습니다. 저자의 얼굴을 본 한 노스님은 눈에 힘을 빼라는 조언을 합니다. 70년 동안 남과 북은 증오와 불신, 저주의 언어를 벼렸죠. 남쪽에 전우여 잘 자라,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에 전우여 잘 자라가 있다면 북쪽에는 이화 작사, 김선남 작곡의 인민항쟁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애처롭습니다. 세월호가 기울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울어진 채로 있지요. 참사 희생자를 타자화, 소수화에 성공한 탓에 사회적 참사는 반복됩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가 무려 2만여 명이랍니다. 참 죽음 위에 땅은 파헤쳐지고 건물은 올라가네요. 참 수탈적 천민자본주의 체제하의 죽음입니다. 저자도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몸과 삶 사이의 직접성은 몸이 희망을 몸으로 경험함으로 인하여 육체성과 정신성 간극을 넘어서는 행복을 전합니다. 조사의 가치, 형용사와 부사의 쓰임, 혹연과 차촌노, 김득신의 독서, 중생고 이런 것들 독서에 대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생고의 종합판이자 완결판인 물가고, 대중식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관람기, 어머니의 수제비와 비빔밥에 얽힌 소소한 이야기가 2부인 글과 밥의 주제입니다. 소재들입니다. 언어의 한계는 분명하죠. 정확한 묘사가 불가능합니다. 개념을 개념으로 설명해야 하니 더욱 그렇죠. 인공지능도 꽤 어려움을 아마 겪게 될 겁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과
비그로의 항해기를 통해서 22살 다윈과 26살 로버트 피츠로이를 만납니다. 4년 10개월간의 항해에서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전이 이루어졌죠. 물론 다윈이 유일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1931년 12월 27일 영국 플리머스 항을 떠난 배의 선장은 로버트 피츠로이였고 다윈은 아무 직함 없이 동승하여 여행합니다. 18세기에 정약용은 천주교인들을 고발하여 사형을 면하고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조카사위 황사영은 백서 때문에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그 후 104년이 지난 1910년 안중근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내새끼 지상주의 때문에 권력자들의 갑질은 맹유를 떨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학의 교통을 이어받아 아동 존중 사상을 실현한 방종하는 3세 교주인 손병희의 사위였습니다. 사진가 강훈구의 인물사진전, 사람의 그때는 한국문학인과 화가 160명의 얼굴 사진을 보여줍니다. 찍히는 사람이 찍는 사람을 이겨야 한다고 사진가는 말합니다. 박경리, 신경림, 백낙청 등의 젊은 모습이 참 아련합니다. 의성군 봉안면에 사는 두봉 주변은 1954년 한국에 처음 도착하여 정착했죠. 강화군 교동도에는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 배어 있네요. 언어의 타락, 혼란, 사나움, 무력함은 문명화의 장애물입니다. 정치 없는 정치에서의 언어가 더욱 그렇죠. 사실을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기가 우리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고 듣기는 괴롭죠. 그 어려움과 괴로움은 계속 순환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죽어가는 노동자들 수를 그나마 줄이려고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또 지체되면서 참사하는 일상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현실 인식과 자기 기만으로 사람들은 평안함을 얻습니다. 강자의 책임은 축소되고 강자의 자유는 확대된 결과물입니다. 전체의 이익과 다수의 행복만을 위한 사회가 돌아간다면 파시즘과 다를 게 없겠죠. 안타깝습니다. 참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양갈보라고 불렸죠. 여기에서 저자는 달링 누나라고 부르는데 참 아름다웠고 강렬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일찍 죽은 그녀들은 시대의 희생물이었죠. 동네에 퍼지던 똥냄새, 쌀이 변하여 분이 된 것이 바로 똥이죠. 고등어 굽는 냄새, 아버지의 라이터 휘발유 냄새, 최루탄 냄새, 참 햇볕 냄새가 있다는데 그건 참 생소하군요. 그 모두는 저자의 생애의 살아온 시간의 냄새이고 사람은 맛으로, 냄새로 과거를 추억합니다. 저자의 보낸 생은 결단코 허송세월이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저도 김은혜의 문학을 참 좋아하고 많이 읽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지만 저는 우리 김은 작가도 한강 작가 못지않은 그런 필력을 과시한다고 봅니다. 다만 주제에서는 조금 다르는데 문체 그 하나로만 본다면 저는 김은 작가의 그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 그것을 보여준 김은 작가입니다. 역설이 깃든 제목이죠. 허송세월. 삶이 포착한 무수한 인물과 사건이 자연 속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살고 있는 게 지금 고양시인데요. 저자하고는 같은 시에 살고 있죠. 저자는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 사는 모양입니다. 정발산 쪽에 사는 모양인데요. 어쨌든 참 김은 작가의 책은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아직도 읽지 못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은 작가의 책은 모두 읽을 예정이고요. 올해의 76세가 48년생이시니까
76세가 되셨네요. 그래도 이런 집필하는 그런 능력은 여전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소설이든 이런 산문이든 계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김훈의 2024년 6월, 올 6월에 나온 허송세월을 소개했습니다.